휴가 잘 보내셨나요? 강의를 아주 오랜만에 하니까 좀 이상한데. 자, 우리 145페이지 소유권 할 차례죠. 처음에 기본 개념 문제 해가지고 상린관계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좀 몇 가지 좀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일단 상린관계라는 말 자체부터 좀 생각을 해보면, 상린관계라는 것은 서로 인접한 부동산 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관계다. 이 개념이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려면 원칙적으로 서로 인접해야지 적용된다는 거 하나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간의 문제죠. 따라서 토지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물과 토지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물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용을 조절하는 관계인데, 여기서 지문이 많이 나오는데, 따라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은 요 부동산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소유자든, 그 사람이 지상권자든, 그 사람이 전세권자든, 임차권자든 다 모두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은 적용된다는 거 항상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내용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주의토지 통행권이죠. 첫째 개념입니다.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아니면 가능은 한데 과다한 비용이 들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남의 땅을 다닐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걸 우리가 주의토지 통행권이라고 하고요. 어디로 다니느냐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로 다니라고 하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 다니느냐 문제에 대해서는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으로 통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 손해는 원칙적으로 뭘 해줘야 되냐면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민법 규정입니다. 그죠? 여기다 이제 뭐 하는 거죠? 살을 붙이는 거죠. 첫째,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려면 원칙적으로 공로를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야 되는데,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판단하는 기준은 형식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다시 말하면 형식상에 도로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로로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불가능해야 되니까 좀 더 편리하다, 좀 더 지름길이다, 이런 이유만으로는 주의토지 통행권 인정될 수가 없고요. 또 불가능해야 되니까 나중에라도 추후에라도 길이 만들어지면, 공로가 개설이 되면 기존의 주의토지 통행권은 뭐 하게 되냐면 소멸하게 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장소와 방법에 대해서는 추상적이긴 하지만 규정을 두고 있어요. 다만 도로폭, 범위에 대해서는 아무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데, 도로폭은 어떻게 결정되냐면 현재의 토지 용도를 기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결정이 되고요. 따라서 건축법에 규정하고 있는 도로폭에 관한 규정들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재의 토지 용도만을 고려하고 있고요. 미래 용도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손해는 원칙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보상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다. 첫째, 보상 없이 통행하여 온 자입니다. 그동안 보상 없이 통행하여 온 사람에게는 신의칙상 일종의 금반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다니는데도 보상해달라고 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보상해달라고 하는 것은 명백히 뭐죠? 반대되는 언행이니까 뭐 되잖아요?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보상 없이 통행하여 온 사람에게는 새삼스럽게 보상을 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죠. 토지의 분할이나 또는 일부 양도로 맹지가 된 경우고, 이걸 특별히 뭐라 그러냐면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뭐냐면 분할 또는 일부 양도로 인한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은 누구한테만 적용되냐면 직접 당사자 간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땅을 새로 사가지고 이사 오는 사람 특정 승계인에게는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이 주의 토지 통행권은 반드시 시험을 출제하는 부분이니까 깔끔하게 좀 정리를 좀 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상린관계와 관련돼서 중요한 것이 뭐가 있냐면 경계표 담이죠. 경계표나 담을 설치하는 문제인데, 첫째, 설치 비용은 반씩 2분의 1씩 부담하게 됩니다. 두 번째, 경계표나 담을 설치하기 위한 측량 비용은 2분의 1씩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면적의 비율로 부담하게 되고요. 또 만약에 이런 경계표나 담에다가 특수한 시설을 하고자 한다면 그 비용은 특수시설을 하고자 하는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요. 네 번째, 경계표가 담이 있는데 소유가 불명해요. 누구 건지 잘 모르겠으면 이때는 공유로 추정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거 잘 아시는 거죠. 나무 가지나 나무 뿌리죠. 나무 가지나 나무 뿌리가 경계를 침범한 경우인데, 나무 가지가 침범한 경우에는 제거해달라고 청구한 후에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이때는 제거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나무 뿌리의 경우에는 발견하는 즉시 바로바로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경계 부근에서의 건축입니다. 경계 부근에서의 건축. 첫째, 반미터죠. 0.5m 거리를 띄어야 합니다. 만약에 0.5m, 반미터 거리를 띄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을 위반을 했다면 이때는 철거를 청구할 수가 있고 손해배상도 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건물이 완성이 이미 됐거나 아니면 공사 착수 후 1년이 경과됐다면 이때는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고요. 손해배상만 청구하게 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죠. 이게 결국은 한 문제짜리라고 생각하시고 확실하게 뭐죠? 정리하셔야 합니다. 자, 문제를 보자. 1번입니다.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는 원칙적으로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된다. 맞죠? 경계표가 누구 건지 잘 모르겠으면 일단 공유인 곳으로 뭐하게 돼요? 추정하게 되고요. 2번, 토지 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이거는 잘 내지 않는 지문이고 그냥 상식적으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않도록 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4번, 건물을 축조하면은 특별한 간섭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그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 몇 미터죠? 반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5번, 토지의 경계에 담이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지 소유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담을 설치하는데 협력할 의무가 없다. X죠. 만약에 담이 있다면 담을 설치해야 되고 설치 비용은 반씩 부담해서 설치한다는 말은 결국은 설치에 대한 의무가 존재한다는 의미가 되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됩니다. 2번 문제입니다.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서로 인접한 토지의 통상에 경계표를 설치하는 경우 측량 비용을 제외한 설치 비용은 다른 관습이 없으면 쌍방이 토지 면적에 필요하여 부담한다. X죠. 오히려 면적 비율에 따라서 부담하는 것은 뭐죠? 측량 비용이죠. 그러면 1번 질문은 측량 비용만은 면적의 비율에 의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완전히 잘못된 거죠. 답은 뭐죠? 1번이 됩니다. 2번입니다. 다시 여기 보시면 분할로 인해서 맹지가 되면 무상 주의 토지 통행권이 발생하고 요거는 누구한테만요? 직접 당사자 간에만 적용됩니다. 1번. 갑과 을이 공유하는 토지가 갑의 토지와 을의 토지로 뭐가 됐죠? 분할됨으로 인하여 갑의 토지가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갑은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을의 토지를 통행할 수나 을에게는 보상할 의무는 없다. 5죠. 왜냐하면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이니까. 3번 인지 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다. 여기서 뭐로 보면 되는 거죠? 특수시설이죠. 통상보다 높게 한다는 말은 일종의 뭐죠? 특수시설이고 그러한 것들은 하고자 하는 사람의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맞는 질문이 되겠죠. 넘기셔서 4번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요하지 아니하고는 토지 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한 때에는 이후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여수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인데 실제로 물에 대해서는 이게 기출문제이긴 하지만 거의 내지 않으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5번입니다. 지상권자는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경계나 그 근방에서 건물을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일단 두 가지인데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인지 사용 청구권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핵심인 것은 뭐냐면 요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은 지상권자에게도 뭐가 되는 거죠? 적용이 되는 거죠. 따라서 지상권자도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에 따라서 인지사용을 청구할 수 있고요. 따라서 5번은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3번입니다. 주토지 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토지 분할 또는 및 일부 양도의 경우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표지의 토의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 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5점. 왜요? 직접 당사자 간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특정 승계인에게는 뭐 하지 않습니까? 적용하지 않죠. 2번. 주토지통행권은 이를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지면 당연히 소멸한다. 맞는 질문입니다. 그죠? 따라서 나중에라도 추후에라도 공로가 개설이 되면 그때는 뭐죠? 주토지통행권이 소멸하게 되는 거죠. 3번 기존에 통로가 있더라도 다개토지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 맞죠? 이건 어디 있는 거죠? 요거죠. 형식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형식상의 도로가 있더라도 실제로 다닐 수가 없다면 그때는 뭐가요? 주토지통행권이 인정이 되게 되고요. 4번 통행지 소유자는 주토지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게는 그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옵니다. 이게 조심할 것은 뭐냐면 여기서 그 통행하는 사람에게는 청구하지 못한다. 이런 취지일 수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요거죠. 보상 없이 어떻게 해요? 통행하여 온 사람입니다. 통행권자든 아니든 그동안 보상 없이 통행하여 온 사람에게는 새삼스럽게 보상을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확고한 태도이기 때문에 4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5번. 주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도로의 폭과 면적을 정함에 있어서 건축법에 건축과 관련하여 도로에 관한 폭 등의 제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라 결정한다. X입니다. 자, 이거죠. 도로법 범위는 현재의 토지 용도를 기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결정이 되고요. 뭐는 적용되지 않죠? 건축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서 도로폭이 결정된다는 질문은 뭐죠? X고 답은 뭐죠? 5번이 됩니다.
우리 교재 문제집이거든요. 예, 문제집. 기본수를 피셔가지고. 4번입니다. 주의토지 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주의토지 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형식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뭐죠? 실질적으로 결정된다. 답은 뭐죠? 2번입니다. 자, 왜냐하면 그 도로폭 그 범위는 현재의 토지 용도만을 고려하고요. 무엇은 고려하지 않죠? 미래 용도는 뭐죠?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번 주의 토지 통행권의 범위는 장차, 다른 말은 뭐죠? 미래죠. 미래에 건립될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안 읽어봐야 되겠죠. 주의토지 통행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남의 땅을 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비용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뭐죠? 다니는 사람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4번도 당연한 건데 은근히 잘 틀리시는데 주의토지 통행권은 생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죠? 지금 이 사람은 땅에 뭐예요? 갇혔죠? 만약에 남의 땅을 못 다니면 살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땅 주인이 못 다니게 막는다면 당연히 뭐 해달라고요? 철거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한 일주일 전에 뉴스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파트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파트 상가도 있고. 근데 진입로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진입로가 이게 이제 뭐예요? 개인 사유지예요. 사유주니까 요 땅 주인이 요거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막으면 뭐에 반해야 되는 거죠?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막을 수는 없으니까 차를 요렇게 주차했더라고요. 요렇게. 옆으로. 그래서 사람이 간신히 다닐 수 있을 정도만. 어떻게 다니는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땅 주인은 못 다니게 뭐 할 수는 없어요? 망할 수는 없지만 자기 토지 소유니까 자기 토지 소유권을 뭐죠?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주의토지 통행권 막지 못하는 것은 요 아파트 내지는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도로만 인정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은 요 아파트 주민들이 뭐 할 수만 있다면요? 통행할 수만 있다면 그 범위까지는 이 땅 주인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차를 요렇게 주차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경찰에 신고하고 막 난리 난 거죠. 그죠? 경찰이 와서 뭐라 그랬어요? 자기 땅에다 차를 디귿자로 세우든 니은자로 세우든 뭐죠?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요 주의토지 통행권이라는 것은 아무튼 최소한 생존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단순히 차를 주차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뭐죠? 막아버렸다면 철거해달라고 당연히 뭐 할 수 있겠어요? 요구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한번 읽어보면 4번 통행지 소유자가 주의 토지 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 주의 토지 통행권의 본래적 기능 발휘를 위하여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물을 부담한다는 말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항상 조심할 것은 또 뭐냐면 요 방해가 되는 축조물 앞에 또 적법함이란 말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적법한 축조물. 그래도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철거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위법하냐 적법하냐 문제가 아니라 뭐에 관한 문제라고요? 생존에 관한 문제라는 거 꼭 머릿속에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5번은 당연하죠. 주의토지 통행권의 성립에는 등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잘못된 것을 찾는데 1번 경계표와 담을 설치할 때는 설치 비용은 반씩, 측량 비용은 면적의 비율로 부담하죠. 따라서 측량 비용 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은 쌍방이 절반씩 부담한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됩니다. 이번 지문은 뭐죠? 답은 1번이고 2번 지문 반복이고. 넘겨보시면 3번. 자, 가지가 넘어왔어요. 나뭇가지가 넘어오면 일단 1차적으로 잘라달라고 요구하고요. 응하지 않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자를 수가 있고요. 4번 나무 뿌리가 넘어오면 발견하는 즉시 바로바로 뭐 할 수 있어요? 자를 수가 있고요. 5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계 부근에서 건축할 때는
반미터 이상 거리를 둬야 되고요. 위반하면 철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만약에 건물이 이미 완성됐거나 공사 착수 몇 년이 1년이 경과됐으면 철거해달라고 요구하지 못하고 뭐만 요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번. 건물을 축조할 경우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이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5. 맞는 질문이 됩니다. 6번부터는 이제 취득시에 관한 문제가 나오고 있죠.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일단 첫 번째 취득시효가 뭐냐면 점유취득시효인데요. 점유취득시효는 왜 인정되는 제도냐면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꼭 기억해 두시고, 따라서 점유취득시효 대상이 되는 물건은 자기 소유물에 대해서도 취득시효하는 것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니까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은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점유취득시효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꼭 한 필지 토지여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은 국유재산이죠. 국유재산의 경우에는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시효하지 못하고요.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옛날에는 잡종재산이라고 했죠. 현재는 일반재산. 일반재산에 대해서만 취득시효할 수가 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건입니다.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 지나면 취득시효하게 되는데, 일단 점유 취득시효하기 위한 점유는 자주 점유고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여야 합니다. 또 20년간 점유하면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는데, 취득시효가 완성됐다 그래서 바로 소유권을 갖는 것은 아니고요.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 조심할 것은 뭐냐면 등기를 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점유 개시 시로 소급하게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등기하면 등기한 때 언제부터 소유자가 되는 거죠?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소유자로 간주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말은 20년이 완성이 돼서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더라도 소유권을 갖는 것은 아니고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을 갖게 되고요. 이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려야 하지만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소멸시효가 개시 시작도 안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따라서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시작이 돼가지고 10년이 되면 완성이 되고 더 이상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죠. 또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그 등기 청구의 상대방 특정한 사람이 누구냐면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죠. 자, 등기는 누구한테만 청구할 수 있죠?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점유취득시효 관련된 모든 판례들은 뭐 여기서 시작을 하고 여기서 끝나게 되는 거죠. 자, 등기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첫째, 점유 개시 기산점 시작점은 원칙적으로 임의로 선택할 수가 없고요. 다만 등기 명인의 변동이 없으면 소유자의 변동이 없다면 이때는
임의로 선택하는 것도 뭐죠? 가능하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또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취득시효 완성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뭐 할 수 있냐면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지만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뭐 할 수 없냐면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20년이 지난 후에 소유자가 팔아먹으면 새롭게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더 이상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취득시효 완성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항상 조심할 것은 이 손해배상의 원인이 뭐는 아니냐면 채무불이행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또 일정한 경우에는 대상 청구권이 인정될 수가 있다. 일단 간단한 결론만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소유권을 취득했고요. 그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또다시 20년이 완성이 되면 이때는 새롭게 등기 청구권을 취득시효 완성자가 취득하게 되고요. 따라서 이때 새로운 20년이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기부 취득시효죠. 일단 등기부 취득시효는 등기에 대한 공신의 원칙을 부정하고 있는 우리 민법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고요. 요건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도 하고 있고 등기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10년 지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요. 이걸 우리가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하고요. 요 점유는 점유 취득시효와 마찬가지고 자주점유고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해야 된다는 점은 같은데 추가되는 것이 뭐죠?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합니다. 첫째, 선의 무과실은 10년 내내 선의 무과실이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언제만 선의 무과실이 되냐면 점유 개시 시에만 선의 무과실이면 되고요. 또 등기에 대해서도 선의 무과실일 필요가 없다. 따라서 등기할 때도 악이거나 과실이 있더라도 뭐 하게 됩니까? 등기부 취득시효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 등기는 무슨 등기냐면 무효인 등기를 의미하게 되는데 다만 제외되는 게 있죠. 후보존 등기입니다. 이중 보존 등기의 경우에는 선보존 등기가 유효하고 후보존 등기는 무효고 무효인 후보존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뭐 할 수 없어요?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판례는 등기 기간의 승계를 긍정하죠. 따라서 꼭 한 사람 이름으로 10년간 점유하고 등기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암명의자와 합산해서 10년간 등기하고 점유하고 있다면 등기부 취득시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간단하죠? 그죠? 이 정도입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보죠. 6번입니다.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행정재산은 공용 폐지가 되지 않는 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옵니다. 다시 말하면 국유재산 중에 뭐만요?
일반 재산만 취득시효할 수 있습니다. 2번 분필되지 않은 토지의 일부에도 시효 취득될 수 있다 옵니다. 다시 말하면 점유 취득시효는 토지의 일부에 대한 취득시효도 가능합니다. 3번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등기를 하지 않는 한 점유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요건 예외가 없어요. 뭐 미등기 부동산이든 그런 건 뭐죠? 따지지 않고 반드시 뭘 해야지만요? 등기를 해야지만 비로소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4번 취득시효 완성자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취득시효란 권리취득의 효력은 등기한 때부터 발생하며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하지 않는다. X죠. 등기를 하게 되면 비로소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는데 소유권을 갖게 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하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7번 시효 취득할 수 없는 것은 1번입니다. 왜냐하면 등기부 취득시효든 점유 취득시효든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점유를 해야 하죠. 근데 저당권은 뭐 하지 못하는 권리죠?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니까 취득시효할 수가 없겠죠. 8번 문제입니다. 소유권 취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토지 일부에 대하여도 취득시효한 소유권 취득이 인정된다 옵니다. 2번 중간 생략 등기에 의한 소유권 취득도 유효하다. 맞죠? 이건 우리가 저번 주에 열심히 했죠. 3번 부동산의 소유자는 부합한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는 질문이에요. 좀 이따 정리할 겁니다. 4번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에 의한 소유권 취득도 물론 뭐죠? 유효하고요. 5번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된 경우에는 가등기를 한 때로 소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 X.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면 언제부터 소유자가 되죠? 본등기한 때부터가 되고 가등기 시로 소급되지 않으면 항상 뭐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9번입니다. 부동산의 시효 취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번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도 시효 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이 통설 판례이다. 5죠. 2번 판례는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무효 사유가 있음을 안 경우. 자, 우리 저번주 했던 겁니다. 자, 매매계약을 했으면 자주. 매매계약이 무효래도 뭐예요? 자주. 무효임을 알면서 하면 뭐로 바뀌죠? 타주. 지금 어떻게 나왔죠? 무효 사유가 있음을 알았죠. 아는 경우는 타주니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자주 점유가 될 수 없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뭐죠? 맞는 질문이죠. 3번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어디 나와 있나요? 요거죠. 점유 개시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뭐 할 수 없죠? 임의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넘겨보시면 4번 점유에 의한 시효 취득자는 시효 기간이 완성된 후에 등기 명의지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X죠. 자, 등기는 누구한테만 청구할 수 있죠?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뭐 할 수 없습니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점유에 의한 시효 취득자는 시효 기간이 어떻게 해요? 완성된 후에 등기 명의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X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됩니다. 우리가 이 취득시효에 대해서는요. 시험 문제를 반드시 내요. 반드시 내는데 최근에 출제 경향은 어렵게 내지 않습니다. 좀 몇 년 전까지는 굉장히 좀 어렵게 내는 편이었는데 요새는 간단하게 내고 있으니까 너무 지레요. 어렵다고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핵심적인 거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5번 반복적인 질문이네요. 10번 문제입니다. 부동산의 점유 취득시효에 관한 판례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1번 취득시효 완성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양수인은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자에 대해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권한은 없다. 맞는 질문입니다. 자, 이거는 누가 지금 팔아먹었죠? 취득시효 완성자가 팔아먹은 거죠. 그러니까 완성자가 갖게 되는 권리는 소유권이 아니라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뭐예요? 채권만을 취득한 거죠. 따라서 이걸 넘겨줬다면 양수인은 취득시효 완성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해야 되고요. 직접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2번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맞죠? 자, 20년이 완성이 돼서 바로 소유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등기를 해야 비로소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가지므로 이 사람이 갖게 되는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뭐죠? 채권적 청구권이 되는 거죠. 3번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때에는 그럼 완성 후에 팔아먹었으니까 이거죠. 완성 후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고요. 다시 말하면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거든요. 근데 불법행위가 성립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고의나 과실이 필요하죠. 불법행위가 뭔가요?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을 입히는 것이 불법행위니까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 불법행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말은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 뭐가 필요한 거죠? 고의나 과실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3번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때에는 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점유자는 소유자에 대해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경계선을 임의로 철거하고 그 지상의 건물을 건축했어요. 이거는 무단점유죠. 그러니까 임의로 철거하고 무단으로 건물을 건축했다. 악의로 무단으로 점유면 자주점유가 아니라 무슨 점유죠? 타주점유죠. 기억나시죠? 그죠? 악의로 무단으로 점유하면 자주가 아니라 뭐죠? 타주입니다. 따라서 위 토지에 대한 점유 취득 시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O 맞는 질문이고요. 5번 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자가 그 소유자에게 목적물의 매수를 제외하더라도 취득시효의 이익에 포기한 것을 인정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완성이 된 후에 포기하는 건 가능해요. 다만 우리 판례는 단순히 그 땅을 나한테 팔아라. 매수를 제외한 것만으로는 뭐로 보진 않아요? 포기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맞는 질문이고 주의하시고 답은 뭐죠? 3번이네요. 11번입니다. 취득 시 제도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X죠. 두 가지 잘못됐죠. 일단 점유 취득 시효 완성되려면 기간은 몇 년이죠? 20년이고 또 등기를 해야 비로소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는 거죠. 2번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이며 가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는 그럼 이거는 뭐죠? 등기부 취득시효죠. 점유도 하고 있고 등기도 하고 있고 이 사람의 점유가 뭐라면요? 선이고 무과실이면 몇 년 지나면요? 10년 지나면 소유권을 갖게 되므로 가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됩니다. 3번 3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X입니다. 동산에 대한 취득시효인데 지문 자체가 잘 나오지 않으니까 의미는 없고 4번도 X입니다. 3, 4번은 흐름이 없습니다. 5번 물권 중 부동산의 소유권은 취득시효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부동산 소유권은 뭐합니까? 취득시효할 수가 있죠. 12번입니다. 민법상 소유권 취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시유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은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등기 없이도 그 이렇게 생긴다. X. 등기를 해야 비로소 뭘 갖게 되죠? 소유권을 갖고요. 2번 부동산을 점유한 자로부터 평원, 공연, 선의, 무과실로 양수한 경우는 양도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X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죠. 따라서 아무리 선의, 무과실이 하더라도 양수인은 부동산을 선의 취득할 수는 없죠. 뭐 할 수는 있어요? 취득 시효할 수는 있지만 아무튼 즉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질문은 X고요. 3번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양수한 자는 양수시로부터 2년 내에 원소유자로부터 반환 청구받을 수 있다. X입니다. 만약에 도품 유실물이 금전인 경우에는 원래의 소유자는 반환 청구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질문은 아니에요. 4번 무주의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선점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X죠. 선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뭐에 하나입니까? 동산에 하나고 부동산은 선점할 수가 없죠. 5번 첨부 이하에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부합, 혼합, 가공으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넘기셔가지고 13번입니다.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물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죠? 저당권이죠. 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5. 맞는 질문입니다. 2번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 취득 시효 기간은 20년이다. 맞죠? 3번 판례는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 취득 시효 인정하고요. 4번 점유 취득 시 요건으로서 점유는 자주 점유하고 평원 공연한 점유해야 된다. 맞죠? 5번 부동산 소유권과 등기부 취득 시의 경우 소유자로 등기된 기간과 점유기간이 다 같이 10년이 넘어야 취득 시효가 완성된다. X죠. 다시 말하면 우리 판례는 요 점유 및 등기 기간의 승계를 뭐죠? 긍정하죠. 그래서 꼭 한 사람 이름으로 등기 점유한 기간이 10년이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앞 점유자와 합산해서 10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5번이 뭐죠? X고 5번이 뭐죠? 답이 됩니다. 14번입니다. 부동산의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국유 또는 공유토지. 공유토지라는 건 여기서 공동소유라는 말일 수도 있고요. 이게 애매해요.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재산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 문맥상 지방자치단체 재산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유 또는 공유토지 어느 것이든 취득시효의 대체가 된다. X입니다. 국유재산 중에 뭐만요? 일반 재산만 취득시효할 수 있고요. 행정재산은 뭐 하지 못합니까? 취득시효하지 못합니다.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보시고 15번입니다. 다음 중 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판례 입장으로 틀린 것은 1번 부동산의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당해 부동산의 점유자가 소유자는 아니지만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등기기간은 반드시 10년간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전자 명의의 등기기간까지 포함하여 10년이면 충분하다. 정확히 많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판례는 등기기간의 승계를 인정합니다. 2번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려면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해야 된다. 맞죠? 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죠. 3번 부동산에 대한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해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지면 그럼 그 제3자는 언제 소유권을 취득한 거죠?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고요.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5 맞는 질문이죠. 4번 부동산 소유자는 자신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고 그 제3자가 적극 가담하였다면 이때는 뭐가 적용되죠? 이중매매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매매는 반사유적 법리에서 무효고요. 따라서 그 처분은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죠. 5번. 취득시에 있어서 점유자는 스스로 그 점유권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X. 자주점유임은 추정받으므로 점유자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죠? 입증할 필요가 없죠. 16번부터는 쉬었다가 볼 겁니다. 그죠? 쉬었다.